오늘 내용은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건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동호회 활동이든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제 나이가 지금 저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저보다 한 10살,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한 2, 30년 전만 해도 저 나이대 되신 분들은 정말 뭐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평균 수명이 120세, 150세까지도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기대 수명은 120세, 150세로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배경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다른 걸로 바꾸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수명과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여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수명하고의 차이가 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불행한 걸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거니까 행복한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요즘에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특히나 요새는 더 많이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농담이 9988234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제가 그 9988234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한 십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뭐 그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트렌드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99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바로 이게 9988234인데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지금 이제 그 나이 그 말도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119 88234로 바뀌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5세의 어떤 남자분이 관절이 안 좋아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셨는데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등산을 못 하셨는데 그분이 로봇의 힘을 빌려서 산을 아주 쉽게 등산하시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우리의 그런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쓰면 어쩔 수 없이 퇴화라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닳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이제 닳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제어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지만 정신이나 뭐 그 외에 우리 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던가. 그래서 뭐 음식 섭취를 못하는. 그러면 생활의 질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거냐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60%, 60% 정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20대라고 하면 70% 정도가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인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55%. 거기다 더 낮거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한 70대, 80대 부모님이시겠죠, 다들? 아니면 더 드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 이렇게 설날에 혹시라도 부모님을 만나시면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그 탱탱한 느낌. 살이 아무리 찌셨어도, 수분이 있어서 탱탱한 것과 그냥 이렇게 뚱뚱한 거하고는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수분의 양이 줄어들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물을 어, 채워야 되잖아요. 이 물을 좋은 물로 채울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 물을 뭐 물인데 뭐 어때? 그냥 물이면 다 좋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채울 거냐? 물 중에서도 좋은 물, 나쁜 물이 그럼 과연 있느냐? 좋은 물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각기 다른 한번 물을 영상을 이용 콩나물을 보실게요. 길러보기로 한 것이다. 콩나물 기르기에 동원된 콩의 개수는 각 250개.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보시는 미네랄 것처럼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이렇게 미네랄이 있는 물과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물. 여기서 사용된 정수기물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서 우리나라 이게 실험이 진행됐던 건 굉장히 오래전에 울산 MBC에서 이 방송이 됐던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미네랄을 제거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방송에 다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도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만 그 완벽하게 제거하는 사이드 이펙트, 그 부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속에 있는 좋은 물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 몸으로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미네랄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 미네랄 워터라는 거는 일부러 미네랄을 더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보다 이 물속에는 원래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미네랄이 그대로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자, 식물에선 이랬는데 그럼 동물은 과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예. 그럼 쭉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잘못 눌러서. 각기 다른 자, 그럼 동물에선 어떨지 한번 보도록 수돗물과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없고 그래서 pH가 산성인 반상어를 키우는데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보시면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예, 지금 이번에는 정확하게 역삼투압 정수기물과 수돗물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돗물 안에는 이 물고기들이 먹고 생명체가 먹어야 하는 생명체가 물과 같이 흡수해야 하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고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로 정수한 물에는 생명체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도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나쁜 물질이 제거가 되는 건 좋은데 그 부작용으로 우리 물속에 있는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섭취해야 되는 물질까지도 제거가 돼 그런 미네랄까지도 제거가 되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이유는 이 물고기는 죽지만 사람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막는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물고기보다 사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가 제가 뭐한 80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럼 제 몸에 지금 만약에 60%가 물이라고 하면 제 몸속에는 48kg의 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48kg이면 1kg이 1리터니까 물은 1리터가 1kg이거든요. 이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그럼 48kg이라고 하면은 48리터의 물이 제 몸속에 있는 거예요. 48리터면 옛날에 어른들이 막걸리 받아오실 때 말통 이따만한 거 받아오시잖아요. 예. 그 20리터, 30리터짜리 예전에 혹시 약수터에서 물 떠보신 분들은 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3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그 큰 물통보다 더 많은 물이 제 몸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신다고 해서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제 몸속에 있는 물에서 모든 미네랄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신 물에 미네랄이 없거나,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는데, 미네랄이 없고, 그래서 제 몸속에 물에 미네랄 농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동안 먹어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먹어서 근육이나 뼈 속에 넣어뒀던 미네랄들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내 몸속에 내 이 몸의 안에 있는 물에 미네랄의 농도를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나오면 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오면 내 뼈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고 이런 물들을 많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근육이 빠지는 것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작은 몸집을 가진 동물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만 보시면 어? 물도 좀 괜찮은 게 있고 독극물로 작용하는 게 24시간 안에 거기서 살았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이건 독극물인 거죠. 그냥 물이 아니라 독극물도 있는 거네. 예. 우리는 조금씩 먹으니까 죽지 않을 뿐인 거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냐, 그 화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물속에 미네랄이 없으면 정말, 미네랄이 없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이 생겨요. 예, 탄산 음료는 강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물속에 주입을 해서 생기는 거고, 이거는 예,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자연적인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 음료처럼 탄산이 가스가 많이 차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탄산이 생기면서 탄산은 산성이니까 예,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산성인 노란 색깔을 띠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수기, 예, 호에이 정수기 물인데요. 예, 이 정수기 물은.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물, 예, 아메이의 정수기는 이름이 이스프링 정수기 물인데요. 이 정수기 물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카리성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물은 예, 자연에 오염되지 않았던 예전에 아주 깨끗했던 빗물 우리가 그리고 송기정 선수가 독일에서 마라톤 연습할 때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해서 막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눈밭에서 막 눈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런 자연의 빗물, 자연의 강물, 자연의 호수물, 바닷물 모든 물들이 예, 이렇게 약 알카리성을 띠고요. 이 약 알카리성의 산도는 아주 재밌게도 우리 혈액의 산성도하고 똑같이 약 알카리성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물이 오염되다 보니 예, 우리가 비 내리면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오염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고 근데 그 산성물질을 비를 맞게 되면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비 맞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눈도 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오염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 근데 이 물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예, 더 이렇게 이제 산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피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물을 마시게 되면 중화가 되면 예, 그러면 우리의 몸에 이온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이온 농도가 항상 일정해야, 예, 그걸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체온도 지킬 수 있고요. 혈압도 지킬 수 있고, 그 외적인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양이든 뭐든 필요한 효소의 양이든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알카리성 물이 아닌 산성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깨지고 그렇게 깨지는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서서히 아파져 오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시간에 주방세제를 말씀드릴 때 말씀 못 드렸는데 한 예로 예, 최근에 이렇게 큰
사건들이 아주 오래전에 뭐 몇 년 전에 사건이 크게 있었잖아요. 남편과 그 전 남편의 아들을 죽인 카레를 먹여서 죽인 사건. 예. 거기에 타는 게 뭐 거기선 독성을 탔지만 남편을 서서히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방 세제를 두 개 다 넣으면 색깔 티도 안 나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남자가 스름스름 아프다가 되게 빨리 죽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안 좋은 물을 계속 먹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면 언젠간 그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 아니면 내 몸이 체중이 잘 덜 나가서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같이 우람한 체격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나타나겠지만, 아까 보신 물고기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프링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겉이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지 않아서 어떤 물질들을 걸러냈는지 아주 작은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들어오는 물질이 굉장히 좀 커서 이렇게 겉에서 걸러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쌓이게 되는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 성남시가 1975년에 1975년에 성남시로 승격이 됐거든요. 광주군 성남면이었나? 뭐 이랬다가 성남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가 생성이 되고 상수도가 깔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가 발전이 됐는데 그럼 벌써 5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큰 도로들에서는 배관을 공사하는 걸 봤어요. 수도 배관 공사를.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골목골목에도 수돗물은 다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골목골목에서 그 집의 배관은 집을 새로 짓거나 하면서 교체를 하는데 그 배관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에 있는 배관들은 교체하는 거를 별로 골목골목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녹물이 아주 이쁘게 여기가 조금 하얀 거는 제 손이 닿아서 그래 필터 갈 때. 제가 조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좀 닿아서 이렇게 손으로 대면 색깔이 변할 정도로 만약에 저걸 손톱이나 이런 걸로 문질렀다면 쭉 이렇게 밀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 필터는 어떻게 만드냐면 코코넛 껍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숯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탄소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탄소가 바로 숯입니다. 숯을 얻어서 그 숯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 정수기 필터의 이름은 압축 활성탄 필터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 카본 필터가 되는 겁니다. 이 탄소잖아요. 그래서 압축 카본 필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압축 활성탄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터가 되면 이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0.2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보다 큰 물질들은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을 갖는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물질들은 하체로 거르듯이 걸러지고요. 통과를 못하게 되고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데 예, 작은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물질들 중에서 그 중에서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유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뭐 축구 선수들 뭐 얼마 전 엊그저께 요르단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비겨가지고 뭐 지금 말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저는 그럴 수 있죠. 뭐 축구 공문 우리가 강팀을 이기는 건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약팀한테 질 수도 있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모든 선수가
한 몸인 것처럼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유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기물이라는 거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 탄소.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탄소였잖아요. 탄소를 촘촘하게 걸러내고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탄소하고 탄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에 흡착을 시킵니다.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가 그러면 이 탄 수치 흡착을 해서 그렇게 여과도 하고 흡착도 하는 듀얼 액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듀얼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걸러도 내고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흡착 작용으로 해서 걸러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데요. 근데 유해 물질을 많이 걸러내려면 음, 이게 많이 걸러내려면 그만큼 면적이 넓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종합운동장의 6배나 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많은 양의 그 오염 물질을 해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14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린 몇 가지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에서 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가지고 이스프링 실험을 세계 해볼 판매 게 있는 1위 거죠. 정수기.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정수를 해서 실험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우리가 6분 마시는 정도 물에도 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콜라에 들어있던 유기물과 밀입자가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압축 카본 필터는 자석처럼 필터 표면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며 이러한 흡착 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합니다. 한편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물리적 여과 작용을 통해 제거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시죠? 0.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0에서 500배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스프링으로 좋은 물을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이스프링. 콜라를 맹물로 만들어버리는 마술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살균 램프가 이렇게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있어서 99.9%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비활성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살균이라는 게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비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이유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애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박테리아는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안 살아있는데. 그래서 비활성화, 활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걔네가 작용을 못하는 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NSF라는 곳에서 아까 인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NSF에서 이렇게 인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수기 회사들은 다 받는 인증들인데 이 인증 항목들을 받은 어떤 인증을 몇 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을 거른다고 인증을 받은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473번, 477번이 전부 다 53번, 401번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은 이걸로 따로 보여주진 않지만 거기에 막상 이제 정수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물질을 걸러내는지가 쭉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물질을 걸러내는 건 아직까지도 이 두 군데 회사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아메이와 아메이 차이나입니다. 아메이는 아메이 미국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차이나 중국 공장이 있는데
아메이 차이는 이 두 군데에서 만드는 필터만 유일하게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아주 강한 요즘에 녹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게 바로 이 남조류가 녹조거든요. 그게 녹세균이라는 균인데 이게 숨 쉬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마이크로시스틴인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3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걸러낸 회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스프링 필터뿐이 없다라는 게 서글픈 현실인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따라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메이 이 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다 163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인정받았고요. 그 물질들이 뭔지 이렇게 오염 물질이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63번까지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이 비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 이게 그거는 암 발생률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 눈에 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서 한다라는 것들까지 아주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 거냐라는 거죠. 정수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셨는데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70% 가량이 되어 있고요. 그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연구로 개발을 거듭해서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정수기들 필터를 제작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필터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네. 언젠가 어떤 회사가 정수기 필터 하나로 1년 동안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와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도 정수기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 그 정수기의 필터를 만드는 그 회사는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뭘 걸러내고 안 걸러내고는 둘째 문제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그래도 정수에서 나온 물이 NSF에서 인증을 받아서 뭐 아이크로시스트는 못 걸러내더라도 뭐 아직도 걸러내는 필터가 없으니까 못 걸러내더라도 다른 물질들은 우리가 걸러내고 있는 지금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걸 1년 그리고 그거를 필터 하나로 다 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아메 정수기 필터의 제 생각에는 50% 이상 성능을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선 기능을 하는 걸 절대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여러 개로 쪼개지 않습니다. 왜냐면 쪼개면 관리비도 많이 들죠. 그걸 다 일일이 관리해야 되죠. 재고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제조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관리도 해야죠. 하다못해 케이스 값 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어? 그럼 하나로 합칩니다. 근데 하나로 합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직. 어떤 물질을 걸러내고가 기술력이 아니라 하나로 합칠 수 있냐 없냐가 기술력인 거죠. 그 기술을 그러니까는 하나로 합쳐서는 이걸 물질들을 걸러낼 수 없으니까 하나로 못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LG 퓨리케어 온라인 한 사이트에 어떤 고객이 이렇게 노로바이스를 없애는 게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 LG 말고 타사는 이렇게 노로바이스를 없앤다 이렇게 됐는데 LG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금속 필터를 영향을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포지셔닝 어떤 쪽이 한쪽에 치우쳐서 더 성능을 개선했다 이렇게 했고 이게 그 이유는 정수기 회사들의 제조 원가 운영 원가 때문이다.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네 개로 쪼개는 이유는 이렇게 제조 원가, 운영 원가가 걱정인 회사에서 네 개를 쪼갰다? 그건 아직 기술력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글을 남기기를 이 직원분이 글을 남기기를 엄지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녀석은 아메이사의 정수기입니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메이 스프링 정수기는 굉장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 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아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아직 정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을 오늘로 끝내시고 빨리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의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식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